라스트 로니는 아마도 최근 몇 년간 가장 기대되는 영화 중 하나일 것입니다. 작가들은 지금 바로 각본의 최종 수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그 후 활발한 제작 단계로 넘어갈 것입니다. 한편 내부자들은 스튜디오가 최소 3부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코믹스에서 로닌 버스의 두 번째 부분이 막 끝났기 때문입니다. 네, 그냥 끝난 것이 아니라 세 번째 장으로 가는 직접적인 길을 여는 예상치 못한 줄거리 반전을 가져왔습니다. 또한 슈레더는 단독 줄거리를 받았으며 소문에 따르면 영화에서 부분적으로 각색될 것입니다. 보시다시피 우리는 논의할 것이 있으며 앞으로 몇 분 동안 그렇게 할 것입니다. 라스트 로닌 영화의 개봉일이 아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작팀은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있습니다. 영화 제작자 월터 하마다는 그것과 컨저링에서 시작하여 배트맨과 아쿠아맨으로 끝나는 부러워할 만한 필모그래피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가 제작한 영화들은 1년에 3편씩 개봉되었습니다. 그러나 플래시 작업이 끝난 후 그는 어떤 새로운 프로젝트에도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라스트 로닌을 제외하고 말입니다. 사실 하마다는 컬트 코믹스의 영화화의 주요 주창자였으며 지금은 오직 그것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로닌은 닌자 거북이와 관련된 모든 것과 매우 다릅니다. 40년 전 코믹스는 데어데블의 일종의 패러디로 만들어졌으며 성인 등급을 받았습니다. 거북이 형제들은 전혀 어린애 같은 무기로 무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풋클랜과 적극적으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대상 관객을 바꾼 후에야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10대였기 때문에 돌연변이, 외계인, 사악한 닌자에 대한 줄거리의 배경으로 10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논리적이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스파이더맨은 다른 슈퍼히어로와 달리 평범한 소년이었기 때문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스탠 리는 인터뷰에서 여러 번 언급했듯이 확고한 도덕적 나침반을 가진 또 다른 영웅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그에게 닥친 큰 힘에 대처하는 10대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벤 삼촌의 힘과 책임에 대한 유명한 말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등급을 변경함으로써 닌자 거북이는 영원히 대중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만화와 만화 영화로 한 세대 이상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관객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장하여 10대 이야기에 관심을 잃었고 슈퍼히어로 시장의 경쟁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영화에서 마블과 DC의 지배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거북이 제작자 케빈 이스트먼과 피터 레어드는 프랭크 밀러의 다크나이트에서 영감을 받아 성인 이야기를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사실 이 줄거리는 더 현실적이고 어둡게 만들어져야 했습니다. 인터뷰 중 하나에서 제작자들은 작업 시작 전에 의도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돌연변이 사용을 거부했다고 언급했습니다. 비밥, 록스테디, 크랙 및 기타 많은 것들이 줄거리를 현실에 가깝게 만들기 위해 제외되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블레이드 러너와 정신적으로 가까운 환경을 선택하여 어둠, 디스토피아, 그리고 상당한 시간 점프를 강조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라스트 로니는 이미 컬트 이야기이며 이전에 출시된 모든 거북이 프로젝트와 다릅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하여 월터 하마다는 이야기의 잠재력을 느꼈고 지금 바로 양질의 영화화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개봉일은 알 수 없지만 제작팀이 서두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로닌이 가치 있게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이클 베이는 닌자 거북이에 대한 3부작을 정말로 만들고 싶었고 트랜스포머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세대를 위해 프랜차이즈를 재창조하는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트랜스포머의 경우 베이가 성공했다면 두 편 모두 개봉하고 관객의 비판을 받은 후 모든 인터뷰에서 감독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매우 지친 것처럼 보였고 그것이 단지 지치게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베이의 두 편이 세 번째 영화를 받지 못하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두 편을 명백한 실패라고 부를 수는 없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는 자신의 트랜스포머를 거북이 프랜차이즈에 맞게 각색했을 뿐입니다. 결국 이것이 주요 문제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관객을 찾았고 엔터테인먼트 블록버스터로서 지금도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로니는 밝은 그림과 강렬한 액션이 없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상실, 슬픔, 복수에 대한 어두운 드라마입니다. 아시다시피 이것은 최근 몇 년간 영화계의 독특한 추세입니다. 지금 바로 더 라스트 오브 어스가 스트리밍 서비스를 지배하며
조엘의 죽음에 대한 엘리의 복수심에 불타는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은 세 번째와 네 번째 아바타에서 아들의 죽음에 대한 네이트리의 복수 이야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가이 리치의 같은 갱스터 영화들은 본질적으로 한 범죄 가족이 다른 가족 구성원의 죽음에 대해 보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점에서 로니는 시대에 발맞추어 가고 있으며 트렌드에 잘 부합합니다. 한편 내부자들은 지금 바로 시나리오 작가들이 원작 만화에서 영감을 얻을 뿐만 아니라 다른 두 작품에도 주목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올 여름 독립 만화 시리즈로 나올 슈레더에 대한 별도의 이야기입니다. 라스트 로닌의 컬트 악당이 없었고 대신 그의 손자가 적대자로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슈레더 없이는 영화화가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최근 슈퍼 악당들이 스튜디오로부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이는 캐릭터를 새로운 측면에서 드러내는 것이 유망한 아이디어처럼 보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화 속 캐릭터의 새로운 아크는 오로쿠사키의 부상을 보여주고 그에 대한 태도를 바꿀 것을 약속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이 영화로 옮겨져 스플린터와 다른 거북이들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슈레더의 손자의 기원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시나리오 작가들에게 이미 상당한 영향을 미친 두 번째 만화는 라스트 로닌의 속편입니다. 사실 줄거리 아크가 끝나고 예상치 못한 성공을 거둔 후 이야기는 계속되었습니다. 작가들은 이미 나이가 많은 에이프릴 오닐과 그녀의 딸 케이시 메리 존스가 이끄는 새로운 세대의 거북이들을 소개했습니다. 원작 만화의 사건들은 상당히 논리적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최근 인터뷰에서 케빈 이스트먼과 공동작가 톰 왈츠는 이것이 처음에는 시작에 불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로니는 가족의 죽음 후 절망에 빠져 자살까지 시도한 마지막 생존 거북이의 이야기를 보여주었습니다. 만화 전체에 스며든 비극적인 분위기를 이미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 로니는 형제들의 모든 종류의 무기를 다루는 기술을 배웠고 그래서 누가 살아남았는지에 대한 흥미가 있었습니다. 글쎄, 복수는 항상 비극적으로 끝나기 때문에 결말은 예측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스트먼과 왈츠는 처음부터 이야기를 보충할 방법을 생각해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로닌의 속편은 10년 앞으로 나아가 새로운 거북이들을 소개했습니다. 그들의 주요 특징은 이제 서로 외모가 다르고 초능력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들 외에 이제 자매들도 있는데 이것도 현대적인 흐름에 부합합니다. 나이든 에이프릴 오닐이 이끄는 거북이들은 싸우는 클랜으로부터 뉴욕을 해방시키려고 합니다. 로닌의 두 번째 부분은 아주 최근에 끝났고 마지막 만화도 비극적이었습니다. 줄거리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는 않겠지만 영웅팀에는 풋 클랜을 위해 비밀리에 일한 배신자가 있었습니다. 작가들 자신도 라스트 로닌 둘은 반지의 제왕의 두 개의 탑과 같아서 두 부분을 연결하고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곧 로닌 버스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로닌의 세 번째 장이 나올 예정입니다. 만화 작가들도 각색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파라마운트가 실제로 3부작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은 라스트 로닌의 성공을 의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슈퍼히어로물로 가득 차 있지 않고 슈퍼히어로물 자체도 지쳐 새로운 비전을 찾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썬더볼츠 자체가 그 생생한 증거입니다. 로닌 버스는 드라마로 가득 차 있으며 무기고의 컬트 캐릭터들을 보유하고 있어 이미 시작부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화화의 문제점은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초안 작업 시작, 제작자 배정, 시나리오 작가 이름 외에는 스튜디오의 공식 발표가 아직 없었습니다. 내부자들은 발표 후 시청자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스튜디오의 열정이 다소 식었고 제작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합니다. 문제는 거북이들을 얼마나 사실적으로 보여줄 수 있느냐에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에서 프랜차이즈가 훌륭하게 느껴지고 훌륭한 시리즈가 많다면 영화에서는 그들의 모습이 그다지 잘 표현되지 않습니다. 90년대 3부작에서는 기억하시겠지만 실물 크기 의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솔직히 말해서 부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스타워즈의 최근 프로젝트를 떠올리면 그렇게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길예르모 델 토로의 헬보이도 포함될 수 있는데 거기서도 분장을 선호했고 꽤 괜찮아 보였습니다. 글쎄, 두 번째 선택은 모션 캡처와 후속 컴퓨터 그래픽 중첩을 사용하는 마이클 베이의 길입니다. 기술은 심각하게 발전했고 카메론의 아바타는 컴퓨터 그래픽이 배우 연기와 훌륭하게 결합될 때의 가장 좋은 예입니다.
그리고 스튜디오가 최종 선택을 하기까지 아직 시간이 있지만 그들이 품질에 인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한 영화와 병행하여 그 사건을 보완하는 비디오 게임이 개발되고 있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삽화와 영화화와의 연관성 외에는 최근까지 그것에 대해 거의 알려진 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케빈 이스트먼은 그것이 존재하며 게다가 정규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다고 확인했습니다. 사실 언제 출시될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프로젝트가 아직 초기 개발 단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영화가 외로운 복수제 초점을 맞춘다면 형제들과 스플린터의 죽음과 함께 그의 과거 이야기를 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여기서 작가들은 어느 정도 자유로운 행동을 할 수 있을 것이고 줄거리에 이것이 필요한 드라마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그러나 개발자들은 아직 완전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사실 영화화 자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로니는 강력한 시나리오를 갖춘 훌륭한 기반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성인 등급, 3부작 계획, 원작에 대한 세심한 배려에 대한 작가들의 발언은 희망적입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소식 부재와 시각적 스타일 선택에 대한 불안한 비공식적 정보는 모든 것이 원하는 만큼 순조롭지 않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물론 감독이 임명되면 프로젝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어떤 배우가 주연을 맡을 수 있을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뉴스를 기다리는 동안 누가 감독직을 맡을 수 있는지, 스튜디오가 3부작을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해 댓글로 논의해 봅시다. 결국 레오, 도니, 라프, 마이키는 우리 어린 시절의 전설이며 그들을 새로운 거북이로 바꾸는 것은 매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생각처럼 보입니다. 글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친구들. 곧 새로운 영상에서 만나요.